혼자 있는 시간, 그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고독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킬 최고의 기회입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라는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지혜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강화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삶에서 혼자 있을 때 더 큰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이 이야기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더 큰 사람이 되는 법. 다산 정약용의 지혜에서 배우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혼자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 그런데 말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삶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던 조선시대의 천재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유배지라는 외롭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발견한 지혜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교훈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먼 과거의 사례로 끝난다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삶뿐 아니라 현대적 사례 5가지를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탐구해 볼게요. 1. 고립이 아닌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보기. 다산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책을 500권이나 저술했어요. 대부분은 학문적 업적이었지만 그 안엔 인간으로서의 깊은 고민과 통찰도 담겨 있었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고독은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약점을 극복할 기회를 줘요. 현대에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축구선수 손흥민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해외로 떠나 가족과 떨어져 살며 혼자 훈련해야 했어요. 힘들고 외로운 시간도 많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활용해 자신만의 훈련 루틴을 만들고 몸과 마음을 다듬었어요. 결과는요? 지금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됐잖아요.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을 시작하기. 다산은 유배 생활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는 습관을 유지했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명저들이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행동의 반복이에요. 현대적 사례로 일론 머스크를 떠올려 볼까요? 그도 젊은 시절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밤새 코딩하면서 자신만의 작은 프로젝트를 키웠어요. 결국 그 습관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기업의 토대가 됐죠. 혼자 있을 때 딱 한 가지라도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하루 10분 명상을 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3. 마음을 기록하며 나를 알아가기.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같은 책을 쓸 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기록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철저히 기록의 시간으로 활용한 거죠. 그는 기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어요. 현대에는 기록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작가 조앤 케이 롤링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좌절과 고민을 일기처럼 적어 내려갔다고 해요. 그 기록들이 쌓여서 결국 해리포터 시리즈라는 걸작이 탄생했죠.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길 때 스마트폰 메모 앱이나 공책을 꺼내서 마음을 적어보세요. 기록은 단순히 글로 남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4.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다산은 유배지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유배지의 농민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우고 그 지식을 책으로 엮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거예요. 현대적 사례로 유튜버 신사임 당주원규를 떠올려 볼게요. 그는 직장 생활에 지치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자 그 시간을 새로운 도전에 투자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재테크를 공부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죠. 혼자 있을 때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워보세요. 처음엔 어설프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도전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5. 자연과 연결되기. 다산 정약용은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자연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영감을 얻었죠. 자연 속의 변화는 그에게 삶의 철학과도 같았어요. 요즘도 자연과 연결되어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을 때 산과 숲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치유의 글을 썼어요. 그 결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죠. 여러분도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아가 자연과 시간을 보내보세요. 혼자서 자연 속에 있을 때 느껴지는 고요함은 그 자체로도 힐링이 되고 더 나아가 삶에 대한 통찰을 줄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기회로. 전문가의 조언과 다산 정약용의 지혜. 여러분, 오늘 이야기 나눈 다산 정약용과 현대 사례들 꽤 공감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 얘기네 하고 지나치기 쉬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정말 기회로 만들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실용적인 조언을 드려볼게요.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으로 만드는 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 1.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 대신 안정으로 바꾸는 법. 혼자 있으면 우리 머릿속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걱정이 몰려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짜 걱정해야 할 문제는 뭘까?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뇌는 혼자 있을 때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상상하며 불안을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 쓰기 좋은 방법이 바로 구체화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막연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하고 불안해지죠. 그럼 그 불안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그 이유는 뭔지. 다산 정약용도 유배 생활 중 외로움과 불안이 밀려왔을 때 감정을 기록하며 자신을 다잡았어요. 이 기록은 결국 명저로 남았고요. 팁.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작은 노트를 활용해 매일 5분씩 현재의 감정을 적어보세요. 적어두고 나면 그 불안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2. 혼자 있는 시간을 작은 도전의 장으로 활용하기. 혼자 있는 시간은 작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체로 너무 큰 목표를 세운다는 데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책 10권 읽어야지, 하루에 운동 2시간씩 해야지 같은 거요. 이러면 처음엔 의욕적으로 시작하다가 금방 지쳐버립니다. 다산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하루아침에 명작을 쓴 게 아니에요. 그는 매일 몇 페이지씩 꾸준히 쓰는 습관을 쌓았고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방대한 업적을 이루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큰 목표 대신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실천법.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아침마다 스트레칭 5분 하기. 하루 10분 외국어 공부하기. 이 작은 도전들이 쌓이면 나중엔 여러분도 놀랄 만큼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3.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혼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루틴이에요. 루틴이 없으면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기 쉽죠. 그렇다고 너무 빡빡한 계획을 짜는 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줘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삶을 떠올려 볼까요? 그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일어나 독서를 하고 글을 쓰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배지라는 고립된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 규칙적인 루틴을 지키는 건 우리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나만의 루틴 만들기 팁.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스마트폰 보지 않기.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물 한 잔으로 시작하기. 하루에 딱 30분은 스스로를 위한 시간으로 정하기. 독서, 글쓰기, 명상 등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기 전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감사 노트 쓰기. 이런 루틴은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꽉 잡아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4. 혼자서도 소통할 수 있는 법 찾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가장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소통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누군가를 만나야만 소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산 정약용은 사람들과 직접 대화할 수 없는 유배지에서도 글로 소통하며 사람들과 교감했어요. 당시 쓴 편지와 글들은 그가 어떻게 혼자서도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SNS나 블로그를 활용해 보세요.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어요. 팁. 오늘 느낀 감정이나 배운 것을 SNS에 간단히 기록하기. 독서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며 나만의 작은 커뮤니티 만들기.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 보내기. 혼자 있어도 이런 소통의 창구를 통해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혼자 있는 시간은 기회다라고 믿어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이 시간을 두려워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정말로 낭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내 인생의 중요한 준비 시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본다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다산 정약용도 처음 유배를 갔을 땐 좌절했겠죠. 하지만 그는 지금은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유배 생활을 바라봤어요. 그 마음가짐이 그를 위대한 사상가로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 준비 시간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시간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을 거예요. 전문가의 마지막 한마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법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가장 강력한 동반자예요. 그러니 혼자 있는 당신, 지금 이 순간을 믿으세요. 이 시간이야말로 당신을 더 크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출발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오늘부터 어떻게 바꿔보실 건가요? 결론. 혼자 있는 시간은 더 큰 나를 만드는 기회다. 혼자 있는 시간은 때때로 외롭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학문에 매진하며 위대한 유산을 남겼듯이 우리도 고독을 성장의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불안을 안정으로 바꾸기. 감정을 기록하며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불안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그것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작은 도전과 습관 시작하기. 거창한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짧은 명상, 간단한 운동 등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만의 루틴 만들기. 규칙적인 일상은 혼자 있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침 루틴, 자기 전 감사 노트 쓰기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소통의 방법 찾기.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더라도 SNS, 글쓰기 또는 작은 메시지를 통해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태도, 변화. 혼자 있는 시간을 준비의 시간,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바라보세요. 이 태도 변화가 당신의 삶을 더 큰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핵심은 태도에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지금의 고독은 미래의 성과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더 큰 나를 만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